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서 평신도 하늘뜻 표기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하늘뜻 표기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은 박영숙 권사님과 김가은 집사님이신데요. 날짜가 임박해서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영숙 권사님께서 4.19 세대로서의 경험을 들려주신 다음에 김가은 집사님이 4.19 혁명이 주는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성서 묵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올봄의 벚꽃이 화려함에 또 을스년스러움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 4.19 혁명은 나의 이성적 역사의식 세계가 중요하게 구축되어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을스년스러움으로 기억해 4.19 데모 그 뒤의 희생성 같은 감성 세계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몸이 그리고 심리 구조가 기억한 것입니다. 나의 4.19 혁명 기억은 항상 그 을스년스러운 벚꽃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올 벚꽃의 기억도 화려함보다는 을스년스러움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입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숙명여자 물리대 사학과 수학 여행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시대 창경궁은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봄나들이 장소였습니다. 그날 온 벚꽃이 절정을 이루어 아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숙명여대 문과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나는 고학년이 아니고 저학년이기에 봄 수학 여행지가 가까운 창경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봄은 여성들에게 흥분의 계절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벚꽃의 절정기라면 밤 벚꽃 축제까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 여대생들이 창경궁을 찾다니 흥분은 당연했습니다. 그 환상적 벚꽃의 절정기, 여학생들이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왁자지껄 야단들이었습니다. 와, 이야 하며 경탄하는 소리가 경악 같았습니다. 아니, 경악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춘객들이 그 여대상들을 바라보며 빙그레했습니다. 벚꽃을 핑계한 흥분, 그 화려함의 축제, 바라보는 눈빛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니, 내 기분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날 내 가방에는 김밥, 삶은 계란, 그리고 오징어, 사과, 사이다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창경궁은 창경원이라고 불렀고 창경원 안에는 동물원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민의 봄나들이 코스의 으뜸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찾아온 아가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화려했던 날이었습니다. 그곳 벚나무들이 줄지어 활짝 피었었는데 대낮 가로등같이 불이 켜진 듯 밝았습니다.
그 꽃길은 화려함으로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바람이 불어 심수를 부렸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 화려한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이 하얀 카펫이 되어 비까지 내리니 갑자기 을씨년스러운 경관으로 바뀌어 쌀쌀해졌습니다. 교수님이 호루라기 소리를 통해 우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신속히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우리를 흩으시고 재촉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시쯤이었을까? 손에 든 가방은 아직도 무거운 채였습니다. 허겁지겁 창경국 정문 방향 아닌 그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뒤따랐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웅성거리는 사람들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중앙고등학교 돌담을 넘는 사람들 따라 나도 같이 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쪽으로부터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점점 더 웅성거리며 말소리들이 거칠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또 알려주는 전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 쪽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어지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모. 그 말을 나는 그때 잘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는 또 다른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경찰이 때리고 짓밟는다는 소식. 많은 학생이 도망가도 경찰이 뒤쫓아가 학생들을 트럭에 끌어올려 잡아갔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데모라는 말을 처음 들었었고 반독재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항거하는 학생들이 마구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 가다 보니 내가 산턱을 오르고 또 내리고 하며 뛰고 있었습니다. 효창동 집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를 모두 걱정하고 있던 식구들이 반겨주어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그날 들은 그 모든 말들이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고 라디오 뉴스와 신문을 보고서야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역사적 위기를 맞았었구나 싶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발생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보니 내가 뉴스도 신문 사설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나를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시켜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을 읽어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 난 참 철이 없었고 4.19 혁명의 그 경험은 이후 나를 의식이 좀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계기가 내게 무엇을 모르는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역사의식이 그때부터 구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깨닫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시절이 아주 중요한 내 경험 세계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2020년 4.19 혁명 기념일에 오늘 이 강단에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불러낸 듯합니다. 이송환 목사님의 4.19 기념일에 한 말 하라는 전가를 듣고 퍼뜩 떠오른 생각이 벚꽃이었습니다. 벚꽃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기억은 바로 화려함과 을씨년스러움으로 대비되어서
느껴지게 했습니다. 내 이성적 반응이 그 감성적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벚꽃의 절정 그 화려함을 4.19 혁명의 명예로운 역사적 사건으로 비겼고, 반대로 반독재 시민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희생을 을지년스러움으로 상징화시킨 내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허롭게 나누고 같이 저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희생을 그리고 그 명예로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어떤 고정관념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